몰디브 특별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우리 박윤주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내용인데 몰디브 여기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아권이죠. 몰디브는 인도의 방갈로 공항에서 타고 이제 이 섬나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몰디브 참 세계적인 휴양지죠. 수도는 말레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98제곱킬로미터니까 그저 작은 섬 정도 사이즈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몰디브 나라. 이 몰디브는 어,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섬이 1192개 섬나라 가운데서 200개 섬만이 사람이 사는 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로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26개의 환초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 스리랑카 여기에서 이제 배로도 갈 수 있는 몰디브 섬인데 비행기를 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 유럽에서도 또 이렇게 인도에서도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주로 많이 가는 곳인데 우리 전체 그 지도에 또 여기에 바로 인도와 스리랑카의 남쪽 지방인데요. 현재 대통령이 무하메드 무이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 대개 이슬람 국가는 초생달에 다 들어가 있죠. 초생달의 뜻은 뭐죠? 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력을 쓰죠. 이렇게 원력을 쓰고 이 초생달의 의미는 지금도 이슬람교의 하나의 심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인데 이슬람교도는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네라 이렇게 모스크 그 첨탑 끝에 또 달고 또 목걸이로 장식하는 분들도 이렇게 초생달을 달고 있고 이슬람 국가는 이 초생달을 주로 이렇게 많이 국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역사는 12세기부터 이슬람교가 확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참 선교는 참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너무 자연 환경은 좋은데 이 보십시오. 아주 그 바다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 그리고 여기에 환촌이라고 둥글게 이렇게 이게 다 이제 그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 호텔 룸이죠. 그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16세기 후에 포르투갈과 영국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 경험이 있고요. 1948년도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방방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몰디브입니다. 1965년 7월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서 그때 대통령이 이 사진에 있는 나시드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1967년생이신데 이분이 이제 몰디 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시적인 공화정을 거치고 1965년도 7월에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2008년 10월 8일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최장기 집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제 압둘 가움이 우세를 보였지만 10월 29일에 야당 후보였던 모하메드 나시드가 대통령을 당선되므로 좀 한때 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역사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자연 것 자체가 힐링입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데 가시면은 며칠 쉬고 오시면 참 아주 좋은 나라인데 신앙 문제만큼만 우리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1년에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그 중국의 도움으로 이것이 이제 진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최근에도 여기 나라에 국교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가 어디 나라 잘 다니지 않는데 이 나라는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몰디브의 위치가 인도양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친중 그 정권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반정부 시위가 한참 있을 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곳에 여행하지 말라고. 우리 몰디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혼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몰디브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가고 계십니다. 이 자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너무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뭐 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해서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곳으로 참 좋습니다. 에, 우리 어, 많은 항공기 직원들, 승무원들 그런 분들도 이곳에 와서 많이들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쿠폰도 나눠주고 하는데 참 이런 곳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그냥 사진만 봐도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곳이죠. 이거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때 찍은 사진이고 또 아침의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수영도 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좋은 곳입니다. 요 가까이인데 이런 숙소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멀리 이렇게 또 작은 섬으로 형성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멀리 하와이 가지 않더라도 또 몰디브가 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중년 부부들 또 노년 부부들이 이곳으로 많이 가고 크루즈도 여기 많이 들리죠. 자, 이런 몰디브 나라가 있습니다. 기후는 아주 이렇게 남서 몬순계와 북동 몬순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온 다습하고요. 1년에 이렇게 5월에서 10월 사이는 남서 이게 몬순계 그리고 11월에서 4월에는 이게 북동 몬순계 요 계절이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우기와 금기 시절입니다. 요거를 여기서도 이게 두 계절로 나누면서 이게 남서 몬순 계절 때는 강한 바람이 불고 강원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북동 몬순기가 불 때는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잔잔하여 비교적 견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관광들 하시는데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쓰나미 모뉴먼트라고 이게 이제 그 쓰나미 와서 피해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희생자들 또 그물 파괴된 거 이것을 해서 기념해서 이게 말리에 세워뒀습니다. 이 말리는 이 나라의 수도거든요. 한국과 국교는 1967년도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같이 그 후에 또 수교가 맺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90년 8월 20일에 항공협정이 발효가 됐고요. 95년도 5월 10일에는 한국인이 참치자비를 갖다가 몰리브 당국에게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응유된 적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그때 조금 껄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많이들 조심을 하죠. 이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 나라는 2012년에 여수 세계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몰디브 국민이 한 명밖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 지금 두 나라 사이는 일부 교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몰디브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많은 여행사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 9일 날 양국이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2008년도 5월 23일에는 유명환 외교통신부 장관이 압둘라 샤히드 몰다브 그 외교 장관과 회담이 형성돼서 인적 교류와 개발 협력 지원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몰디브는 기독교로 말하면 박해국입니다. 아주 현명한 선교가 필요한데요. 이곳에는 직접 선교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크게 터치는 안 합니다만은 전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디브에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방송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2년 전서부터 매일 몰디브에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송출하고 있는데 관광지구로도 유명하지만 기독교 활동은 전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 정말 이 복음 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승유자의 소리 이거 현숙이라는 폴리 이분이 이제 대표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몰디브에서는 선교 활동이나 기독교 문학이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기독교인이면 면밀히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상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디브에서 교회는 불법이고 성경을 공공연히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완전히 번역된 성경조차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밝혀지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은 몰디브가 복음화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몰디브가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2m밖에 안 돼요. 그 달이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뭡니까? 저 북극에 있는 빙산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니까 이 전체 이 수면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발 2m 채 안 되는 이 몰디브 나라 전체가 말이죠. 이게 언젠가는 수몰이 되는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십몇 년 전에 2008년도 11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했던 나시드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가 수몰될 날이 나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몰디브 국민들을 이주할 때 이렇게 새로운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중국에 가서 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와 접촉했으며 수용 가능한 방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몰디브와 기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인도, 스리랑카가 최우선적으로 거기서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수몰이 되면 그쪽 나라로 이제 가겠다. 또 땅이 넓은 호주도 고려 대상이고 중국, 한국이 다 고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직 순교자의 소리 방송만 송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수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몰디브에 여행을 간다든가 신혼여행 가는 부부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쪽복음 같은 걸로 통해서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막 이렇게 좀 은밀하게 지혜롭게 참 전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교지 새로 좀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몰디브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이곳에 가셔서 아까 우리 그 세네갈에서 했던 식으로 쌀을 가지고 한국 그걸 가지고 농업을 그 나라에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은 선교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뭐 태권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